그래서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할 거 3가지 해가지고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 안 했을 때 그 사업용 카드 등록 안 한 카드로 이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가 이제 나중에 소득세 처리도 하고 이번에 부가세 매입세 공제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홈택스에다가 사업용 카드 등록을 안 한 거, 그걸로 다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잠깐만, 요거 보기 전에 뭐냐면, 요건 제가 PPT로 정리 안 해놨어.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사업용 카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업용 카드가, 사업용 카드는 제가 정리해 놓은 거에 사업용 카드가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꼭 보세요. FAQ 어딨어? 사업용 카드 9번. 예, 사업용 카드. 사업용 카드가 뭐냐면 뭐 은행에서 상품으로 만든 사업용 카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게, 처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용 카드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지 뭐 헷갈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용 카드라는 거는 내가 사업용으로 쓰겠다 라고 딱 정한 카드를 사업용 카드라고 하는데, 특히 그거를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면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게 있어요. 여기 홈택스에 여기 위에 조회 발급에 들어가면은 현금 영수증이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 밑에 사업용 신용카드가 있죠. 여기 누르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있어요. 여기에 내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등록한 카드를 사업용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서 쓰면은 이제 뭐가 좋냐면, 그 카드의 그 거래 내역이, 결제 내역이 국세청으로 다 넘어가서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게 조회가 돼요. 그래서 편해요. 편한데 이게 무조건 편한 건 아니고, 이거를 사업용으로만 썼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놓고 사업용으로만 썼을 때 이게 편해. 근데 이걸 만약에 등록해놓고 이거를 개인용으로도 쓰고 사업용으로 쓰고 이러면은 또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용 카드를 하나 정해서, 하나든 뭐 50개까지 되니까 50개든 정해서, 여러 개든 정해서, 그거를 저기 홈택스에 등록해가지고 그 카드를 사업용으로만 쓰고, 그 다음에 개인용 카드는 여기 등록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복잡해져. 그래서 개인용 카드는 따로 여기 등록하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쓰면은 이 부가세 신고가 굉장히 편해지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고생을 하죠. 그 고생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진짜 이렇게 써야겠구나 라는 거 아는데, 그 고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자꾸만 이거를 섞어 쓰죠. 그러면 좀 그래요. 힘들어요. 직접 하면 아는데, 이거를 보통은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면 뭐 알아서 이렇게 구분해주는데, 사실은 알아서 구분해주는 게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충 하다 보면은 이 세금 신고가 좀 제대로 안 될 수 있죠. 네, 뭐 필요 이상으로 뭐 이렇게 좀 더 잡아서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못 잡아가지고 또 비용 처리를 못해서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카드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왜 화면이 넘어가지? 만약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안 했다. 예,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공제를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니까 그때는 따로 카드사한테 내가 그 자료를 받아야 돼요.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신용카드를 쓴 거를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그 신용카드로 결제를 뭐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제했을 때 그 거래 상대방,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음식점에서, 특정한 음식점에서 밥을 한 10번 먹었다. 그러면 이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로 취합을 해요. 그 10번의 거래를 취합을 해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거래 건수 10번을 입력하고, 그 거래 총합을 다 입력하고, 그거의 부가세랑 그거의 공급 가액을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거래처 단위로 계속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입력을 해줘야 돼요. 되게 번거롭잖아요. 근데 여기다 등록을 해놓으면 그게 다 조회가 되는 거니까 등록을 해놓으시란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하면 돼요.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그 카드사에서 그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자료를 보내주냐면, 이제 이게 제가 2019년에 신한카드 쓴 건데, 뭐 다른 거는 이렇게 쓴 게 좀 제 정보가 노출이 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네이버에서 결제한 것만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보면은 거래일이 나오고 확정일이 나오고 가맹점명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매출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 보고 여기 사업자, 거래처 사업자 번호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세무대리인한테 주면은 이게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내가 카드 쓴 게 다 있으니까 이걸 보고 사업자 번호별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아 지금 네이버 요 사업자 번호에는 지금 거래가 2건 해서 요거 합계액을 다 입력을 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건별로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 보시면 여기 부가세가 빵원으로 나와요. 부가세가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건 괜찮거든요. 내가 뭐 지역에서 뭐 어디 식당에서 사거나 뭐 어디 다른 뭐 사업자한테 결제를 하거나 이런 거는 부가세가 있으면 여기 부가세가 다 표시가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에서 산 것들, 뭐 네이버, 지마켓, 뭐 11번가, 옥션 이런 데서 산 거는 부가세가 하나도 표시가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세무대리인이 이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입력을 하면 부가세가 다 빵원인 거라, 부가세 실제로 여기에 부가세가 있었는데도 부가세가 공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했으면 지금 네이버 결제한 것도 다 부가세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하려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거를 매입세 공제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사업자 번호가 나온 게 사실은 네이버에서, 이게 네이버의 사업자 번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네이버에서 25,000원을 샀을 때는 내 거래 상대방이 네이버가 아니고 거기에서 판매자,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에서 물건을 샀을 때 나의 거래 상대방은 그 네이버가 아니고 그 거래 상대방이거든요. 판매자가 내 거래 상대방이라서 네이버 들어가서 그 결제 내역 보면 거기에 그 뭐 카드로 긁었으면 카드 영수증 보는 게 있어요. 눌러 보면은 거기에 그 판매자 정보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를 보고 그 판매자의 사업자 번호가 일반 과세자면은 당연히 이거는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겠죠. 네, 이 판매자가 면세사업자일 수도 있고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고 일반 과세자일 수도 있는데, 일반 과세자일 때만 내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얘기가 좀 복잡한데 좀 중요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A번에 말씀드린 게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 안 했으면은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매입할 때 부가세가 누락될, 매입 부가세, 매입세액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실제로 산 게 이렇게 다 매입세 공제가 잘 되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잠깐 채팅, 요거 B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게 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용카드 말씀드리면 항상 여쭤보는 게 체크카드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써놨어요. 아무 차이 없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다 되고, 본인 명의 카드 중에서,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본인 명의 카드 중에서 사업용으로 쓸 거를 딱 정해서 그거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써서 구분해서 반드시 사업용으로만 써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이제 요 4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사업용, 개인용 카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다 등록하고, 그 다음에 개인용 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면 안 돼요. 이거를 카드를 여러 개 막 등록해가지고 그러면 카드를 구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홈택스에선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용으로 쓸 거 만약에 등록했다면 거기서 홈택스에서 다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분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용, 개인용 지출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시면 부가세 신고가 편하고 정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인터넷에서 사는 거 이런 거 부가세 누락할 일도 없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딱 그 결제, 그 신용카드는 인터넷에서 살 때도 신용카드 결제일이 작성일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세기간에 딱 그 날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현금 영수증으로 하면 나중에 구매 확정일로 미뤄져서, 이게 하여튼
과세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살 때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는 게 제일 좋아. 예,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정해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해라. 현금 영수증도 별로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잠깐만, 제가 계속 하기 전에 화면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채팅창은 화면에서 끌게요. 제가 꺼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밑에서 보면 되니까 그렇게 보고, 제 얼굴도 오늘 일부러 좀 작게 하긴 했는데 좀 더 작게 해놓을게요. 이게 없애면 또 뭔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굴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또 남겨놓을게요. 민망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 상태로 좀 하고, 채팅은 중간중간에 볼게요. 그렇게 하고 요걸로 넘어갈게요. B번,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두 번째, 이거는 요 B번은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돼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좀 뭐 이렇게 금방 간단한 내용인데, 쇼핑몰 하시는 분들,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업할 때 이제 매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그 매출이 얼마인지 그거를 이렇게 거기 조회하면 다 나오거든요. 뭐 세금 계산서로, 전자세금 계산서로 매출 일으킨 거 클릭하면 다 나오고, 신용카드 결제 받아서 매출 일으킨 거 클릭하면 다 나오고 그러는데, 이 쇼핑몰은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게 조회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여기 홈택스 안내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제 대행 사업자를 통해서 결제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홈택스가 국세청이 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뭐 꼭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뭐 이니시스나 KCP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결제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켰다. 그러면 내 매출이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따로 입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 근데 다른 건 조회가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현금 영수증 끊고 이런 건 조회가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매출이 조회가 안 돼.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홈택스에서 그냥 조회를 이렇게 조회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쇼핑몰에 가서,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내 그 과세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다 정리를 해서 그거를 홈택스에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 일을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놔가지고 요거를 주의하시라는 거죠. 요거를 잘 안 챙기고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누락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잘 챙기셔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는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요거는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할 때도,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매입할 때도 이게 좀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몰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뭘 살 때,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 살 때, 우리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12월 30일 날 뭘 샀어요. 사업장에 뭐가 필요해가지고 12월 30일 날 쇼핑몰에서 뭘 샀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러면 그게 비용 처리가 12월 30일로 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구매 확정을 1월 달에 하면은 1월 달에 비용 처리가 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매입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제가 그동안은 제가 신용카드 이렇게 쓴 거 하다 보니까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그때 12월 30일 날 신용카드를 결제했으면 12월 날로 과세 그게 잡히더라고요. 그 거래가 잡혀서 비용 처리가 12월 걸로 들어가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당연히 매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매출은 지금 오늘 정리하다 보니까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매출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래가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요. 내가 이렇게 매출한 거랑 매입할 때랑 이게 다르고, 그리고 특히 매입할 때, 내가 물건을 쇼핑몰에서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결제일이 바로 그냥 그 과세 기간이 되는 건데, 근데 현금 영수증을 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나중에 구매 확정을 한 다음에 발급을 해주니까, 이게 구매 확정이 돼야 그때가 내 매입일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12월 30일 날 만약에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신용카드로 샀으면 그냥 12월 달 매입이 되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요청을 하면
현금 영수증을 내가 구매 확정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발급을 해줘야 그게 날짜가 잡히는 거라서, 만약에 1월 달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면 1월 달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매출일 때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는 어떻게 되는지, 매입일 때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일단 매입할 때, 우리가 물건 살 때, 그죠? 사업에 필요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신용카드로 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현금 영수증을 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근데 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되는지 갖고 온 거라서 다른 쇼핑몰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이버는 이렇게 돼요. 이건 네이버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쇼핑몰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네이버에서 제가 물건을 산 거예요. 신용카드로 9월 15일 날 모니터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거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에 9월 15일 날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9월 15일로 비용 처리하면 돼. 그리고 이게 이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홈택스에 어떻게 날짜가 찍혀 있는지를 보니까 역시 9월 15일 날짜로 찍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9월 15일 날짜로 하면 된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17만 9,500원을 결제를 했는데 이 중에서 택배비가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네이버에서 영수증 조회를 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거래로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이 거래 들어가면 영수증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영수증 보는 거 들어가면은 택배비 따로, 모니터비 따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여기 중간에 거래 상대방 정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정보니까 뺐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업자 번호랑 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결제가 따로따로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지금 날짜가 정확하게 7월 15일 날짜로 9월 15일 날짜로, 그죠? 제가 결제한 날, 신용카드를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다 날짜가 잡혔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내가 신용카드로 사면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에 잡힌다. 세금 신고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과세기간만 안 달라지면 상관이 없는데, 과세기간이 달라지면 이게 차이가 클 수 있어서 나중에 어떤 뭐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살 때, 제가 이번에 12월 1일 날 뭐 이런 충전기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38,000원짜리를 샀어요. 38,000원짜리를 샀는데 12월 1일 날 주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판매자가 현금 영수증을 12월 7일 날 발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매 확정을 한 다음에 발급을 했겠죠. 제가 구매 확정을 정확하게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이 안 되는데, 하여튼 구매 확정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자동으로 되는 건지 직접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이날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봤죠.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현금 영수증 제가 발급된 게 다 조회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12월 7일 날 날짜로 발급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요 날짜가 들어간 거예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으로 사면은 날짜가 구매 확정일 또는 그거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예, 요런 차이가 있으니까 물건 살 때 특히 연말이나 하여튼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시점에 물건을 살 때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요즘에 그 네이버 멤버십 뭐 이런 거 하면은 네이버 그 포인트로 살 때 그 네이버 충전 포인트로 사면은 그 나중에 포인트 많이 주거든요. 그래갖고 요즘에 그래서 이거 포인트로 사느라고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건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냥 제 현금으로 사는 걸로 한 건데, 지금 보니까 적립 포인트를 우선으로 쓰나 봐요. 그래서 저는 38,000원을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 현금 38,000원. 근데 포인트 11,000원을 지가 썼어. 자동으로 써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그래도 끊어줘야 될 것 같은데, 내 포인트를 쓴 거니까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더라고요. 그 적립 포인트 쓴 거는 현금 영수증을 안 끊어주고 충전 포인트에 대해서만 현금 영수증을 끊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여기 현금 영수증 끊어준 거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뭐 10,000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금액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요거 내가 10,000원, 11,000원 요거 같이 결제됐으면 이 중에 1,000원은 부가세 돌려받는 거고 10,000원은 비용 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 못하게 됐어요. 나는 이거 사업용으로 산 건데. 그래서
현금 영수증 쓸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네이버 요즘에 충전 포인트 많이 쓰실 텐데 적립 포인트가 같이 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네이버에서 사업용 지출을 할 때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겁니다. 현금 영수증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게 있고 영수증 이렇게 다 따로 나온다.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매출. 잠깐 저기 채팅 좀 보고 할까요? 칭따오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홈택스 등록카드 공제 불공제 확인하면서 본 건데 온라인에서 매입한 건 불공제가 많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 그죠? 그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일일이 다 공제로 바꾸. 내가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쓴 거다 그러면 일단 다 바꿔 공제로. 예, 일단 바꿔요. 공제로 다 바꿔. 근데 이걸 섞어 썼다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중님,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칭따오님, 결제대행사면 각 피지사 들어가서 자료 요청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지사에서 요청을 하든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면 거기서 제공하는 자료를 갖고 정리하든 굉장히 복잡하죠. 업 특성상 퀵 서비스를 꽤 사용하는 편인데 퀵은 모든 영수증이 간이처럼 생겨서 수기로 작성하는데요. 영수증에 사업자 번호도 들어있고 사업장, 사업자 정보가 다 있으면 정식 자료로 인증받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아니면 그냥 영수증에 사업자 번호 있어도 안 돼요. 왜냐면 그 사업자 번호가 있어도 그 양쪽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게 계산서 아니면 세금 계산서거든요. 그거 아니면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뭐 신용카드를 하거나. 근데 이거는 다 전자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종이로 받았는데 거기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도 그건 간이 영수증이에요. 간이 영수증에도 사업자 번호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니면 정식 자료가 아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칸데호님 존박님 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노예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이거 노가다라.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가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기 준비한 내용이 좀 있어서 좀 빨리빨리 채팅 빨리빨리 보면서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그 쇼핑몰에서 지금 매입할 때 주의할 거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해서 이제 쇼핑몰을 판매를 하실 때 그 작성일자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2월 말에 예를 들면 12월 말에 팔았어. 그럼 이게 12월 매출이 될 거냐 1월 매출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 때는 신용카드로 사면 무조건 신용카드 결제일이 매입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이트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 스마트 스토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매입할 때 내가 거래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하지만 사실은 내 거래 여긴 중개업체고 내 거래 상대방은 판매자잖아요. 그러면 내 매입일하고 얘 매출일이 사실은 같아야 되는데 지금 나는 결제일에 매입일이 잡히고 얘는 구매 확정일 며칠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구매 확정일에 매출액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잖아요. 과세기간이 틀려지면 이게 아예 안 맞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그 금액이 안 맞아. 근데 이거를 네이버가 맞추겠죠. 이렇게 맞추고 하는데 네이버가 굳이 이거를 날짜를 다르게 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받을 돈은 좀 빨리 받고 이게 내가 샀으니까 내 돈은 빨리 받아가고 그러지 않을까. 얘한테 이제 판매자한테 줘야 되니까 줄 돈은 좀 천천히 주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매입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매출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판매한 날이 과연 언제로 잡히느냐. 신용카드 결제일로 잡힐 것인가 아니면 구매 확정일로 잡힐 것인가. 현금 영수증 구매일로 잡힐 것인가 아니면 구매 확정일로 잡힐 것인가. 이거를 또 볼게요. 보니까 신용카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전부 다 구매 확정일이에요. 구매 확정일. 구매 확정일로 잡혀요. 매출은. 여기 보면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여기 뭐 스마트스토어에 주문 조회한 건데 이제 제가 멤버십 그 상품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11월 24일 날 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게 있어서 요 주문 번호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보니까 11월 24일 날 주문하셨는데 구매 확정은 12월 2일 날 구매 확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홈택스 홈택스는 아니고 이거 어차피 홈택스에서 조회 안 돼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기 때문에 홈택스에서는 아예 조회가 안 되고 네이버에서 이거를 언제로 기준일을 잡냐. 그러니까 그
이 거래 기준일을 언제로 잡냐 보니까 12월 2일 이 구매 확정일로 잡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고, 제가 돈을 받고 이 서비스를 제공한 거니까 영수증을 받은 거고, 이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됐음에도 홈택스에선 조회가 안 되고,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B번에서.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결제일은 11월이지만 이게 그 세금 신고는 12월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사실 차이가 뭐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같은 과세 기간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12월, 1월 이렇게 가면은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언제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넘어가도 이거 넘어가세요. 이거 뭐 얘기할까 했는데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똑같아요. 주문을 이것도 이제 현금 영수증 이제 주문을 12월 18일 날 해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 18일 날 주문해 주신 거를 보니까 구매 확정을 12월 24일에 구매 확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현금 영수증 지출율 증빙으로 하셨는데, 저한테 결제하시는 건 다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저희 사업자 돼 있으니까. 비용 처리하실 때 뭐 광고 컨설팅, 경영 컨설팅 아니면 광고 대행 뭐 이런 걸로 제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부가세 공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12월 24일 날 구매 확정을 하니까 기준일이 12월 24일로 돼 있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매입할 때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는 결제일이 작성일자다. 그러니까 작성일자라는 게 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들어가는 작성일자인데, 이게 거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그 세금 신고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잖아요. 그죠? 그게 작성일자가 되게 중요한데, 결제일이 작성일자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구매 확정일이 작성일자다. 매출은 다 구매 확정일이 작성일자다. 그러니까 매입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만 결제일이 작성일자고, 나머지는 다 구매 확정일이 작성일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확인한 거고, 다른 사이트는 사실 어떻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트들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뭐 오늘 주제랑 상관없긴 한데, 부가세 신고할 때, 이제 부가세 신고로 넘어갈 거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이 개념을 모르면 굉장히 많이 헤매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부가세 신고 해보시면 아는데, 해보시면 무슨 막 금액 입력하는 게 있는데, 어디에는 공급 대가, 어디에는 공급 가액, 어디에는 부가세 막 이러는데, 어디에는 그냥 금액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 금액이 공급 대가인지 공급 가액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데는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데는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되고, 어떤 데는 진짜로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데는 진짜 그냥 공급 가액을 입력해야 되고, 달라. 안내가 전혀 없어.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반드시 고쳐줘야 되는 부분인데 헷갈릴 수밖에 없게 해놨거든요. 너무 헷갈릴 수밖에 없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좀 내가 정리해가면서 하려면 공급 대가와 공급 가액과 부가세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계산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계산하면서 확인해가면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항상 강조를 드렸는데, 사업자라면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면 나중에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발급할 때도 공급 대가, 공급 가액, 부가세 이런 거 다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다. 그래서 공급 가액이라는 게 실제 상품의 가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서 11,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사실은 그 음식의 가격은 10,000원인 거고, 우리가 소비세로 1,000원을 그 음식 가격의 10% 부가세 1,000원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11,000원이라는 그 공급 대가를 내는 거죠. 그거를 미국은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다 팔고 있어서 헷갈릴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다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팔고 있으니까 헷갈리죠. 맨날 10%씩 뭐 살 때마다 세금을 내면서도 잘 모르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급 가액이 물건 가격이고, 여기에 10%인 부가세를 더하면 공급 대가가 된다. 이게 공급 대가, 공급 가액이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대자를 그냥 큰 대자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큰 거니까, 그죠? 헷갈리지 않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급 대가를 알 때 공급 가액이나 부가세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공급 가액을 알면 나머지 구하기가 쉬워요. 물건 가격을 알면 그거의 10%가 부가세니까 부가세 구하고 2개 더하면 공급 대가 나오니까 이게 쉬운데, 공급 대가를 알 때도 되게 많거든요. 공급 대가를 알 때는 그러면 공급 가액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부가세 더해진 값을 알 때 물건 가격을 어떻게 아냐. 그거는 공급 대가에다가 110분의 10 이거를 곱하면 공급 가액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냥 외워버리세요. 110분의 10. 그 다음에 부가세는 공급 대가에다가 110분의 10. 위에는 110분의 100, 여기는 110분의 10.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리고 공급 가액은 당연히 부가세의 10배죠. 그리고 부가세는 공급 가액의 10%고 10분의 1. 예, 요거 하여튼 110분의 100, 110분의 10.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쉬운데 별건 아닌데, 좀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대충 다 말씀드렸고, 이제 회계장부, 드디어 좀 민망하지만 이 장부 공개할 때마다 좀 민망한데, 작년 자모 회계장부, 2020년 회계장부를 결산을 다 했거든요. 요거를 좀 같이 볼게요.